다시 나를 가꾸는 시간.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바쁘게 달려오며 남을 먼저 챙기던 나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사회에서는 동료나 상사로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쌓여 이제야 비로소 숨을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50대가 되면 몸이 전과 다르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예전엔 거뜬했던 일들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더 커지고 외로움은 더 쉽게 찾아오며 문득문득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잠기곤 하죠. 하지만 저는 이 시기가야말로 다시 나를 가꾸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음과 몸을 잘 돌보고 생활 속 루틴을 가꾸며 나만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바쁜 삶을 지나온 당신이 자신을 위한 루틴을 새로 만들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방법, 몸을 챙기는 습관,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연결하는 지혜, 그리고 나만의 일상 루틴까지. 크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돌보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나를 가꾸는 시간을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1장. 마음의 루틴, 조용한 나를 만나는 시간.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왔는데 문득 멈추면 마음이 어수선하죠. 왜 그런 걸까요?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커피를 마시다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았다는 사람. 별일도 없는데 허전함이 밀려왔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에게로 시선을 돌릴 시간이라는 마음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듬는 첫걸음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오늘은 좀 울적하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다. 이 단순한 표현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정리되고 마음은 덜 복잡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땐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한 공백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가볍게 산책을 나가 걷는 감각에만 집중해 보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하루 10분 그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지금 여기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건 생각보다 큰 회복을 안겨줍니다. 마음을 돌보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제야 나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당신 자신을 위한 루틴입니다. 2장. 몸의 루틴, 체력을 회복하는 생활 습관.
요즘 따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디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한때는 가뿐했던 계단이 이젠 숨이 차고 가벼운 감기조차 오래가는 것 같을 때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 좀 돌봐줘.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원하는 건 그보다 훨씬 작고 일상적인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천천히 걷는 산책, 집 안에서 하는 간단한 맨몸 운동. 그걸 매일 이어가는 것이 중년 이후의 몸에는 가장 좋은 루틴입니다. 이 시기에 식사는 건강을 되찾는 약입니다. 단백질은 충분한지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진 입맛을 조금씩 자연의 맛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조금만 신경 쓰면 내 몸은 다시 본래의 균형을 되찾으려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매일 비슷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분명 달라집니다.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향을 맡으며 잠들 준비를 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가지 내 몸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햇살 아래 걷는 10분, 따뜻한 물 한 잔, 제대로 씹는 식사, 깊은 숨 한 번. 그게 바로 몸을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3장. 관계의 루틴 거리 두기와 연결의 기술. 가족, 친구, 동료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 관계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부부 사이에는 말 없는 시간이 늘어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문득 나는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어색하지 않지만 가깝다고도 느껴지지 않는 관계. 그럴 땐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말을 억지로 이끌어내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관심으로 다시 연결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안부만 나누는 이웃, 함께 걷는 산책 친구,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 그런 연결들이 중년 이후 삶을 더 단단하고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가까워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론 건강한 거리감이 오히려 서로를 더 오래 지키게 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놓아도 괜찮고 소중한 사람에게는 한 걸음 먼저 다가가도 좋습니다. 4장. 생활의 루틴, 나를 돌보는 사소한 습관들. 내 하루는 나를 얼마나 닮아 있을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뀌어 간다면 삶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루틴으로 바꿔보세요. 창문을 열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하루를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나만을 위한 시간이 단 1분도 없었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1분부터 5분, 10분 점점 나만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 한 장을 넘기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잠시 거리를 두고 저녁엔 조용히 나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루틴을 만들면 삶의 속도도 바뀝니다. 생활의 루틴이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나를 괜찮게 만드는 사소한 습관들, 그게 곧 루틴입니다. 5장. 삶의 루틴, 인생 후반을 위한 리부트.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언가 끝난 듯한 허전함 속에서도 다시 피어오르는 의욕,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감정, 그것이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다시 설계할 시간입니다. 오래된 꿈을 꺼내 보세요. 하고 싶었던 공부, 글쓰기, 여행, 악기, 정원 가꾸기. 지금이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분씩 짧은 글을 써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 감사한 순간 하나. 그걸 조용히 써 내려가다 보면 삶이 얼마나 갇혔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작게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펴고 산책하며 풍경을 찍고 혼잣말로 오늘의 다짐을 해보는 것. 그 반복이 삶을 리셋하는 새로운 루틴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은 정리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에필로그, 나를 위한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동료로 살아오느라 바빴던 당신. 이제는 삶의 중심을 나 자신으로 옮겨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필요한 회복입니다. 단 10분 마음을 들여다보고 몸을 다정하게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연결을 이어가며 오늘의 나를 잘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이 책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반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당신만의 루틴으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노을빛 조언은 그 깊은 마음에 조용히 닿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